오늘은 철거업자가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네요. 철거업자가 철거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인가.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험상궂은 인상의 야쿠자 뺨치는 포스를 풍기는 철거업체 사장 카도다 씨였습니다. 그는 해체 전문 회사를 운영하며 본인도 직접 현장 감독으로 뛰는 베테랑입니다. 회사가 말이 회사지, 사실상 개인 사업이나 다름없어서 내가 안 움직이면 현장이 안 돌아가거든. 그는 호쾌하게 웃으며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지인의 단골 선술집에서 알게 된 그는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수집한다는 걸 알고는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잔을 내려놓은 카도다 씨가 팔짱을 끼며 본격적으로 입을 뗐습니다. 어느 집에 철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일이야. 의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업자 호쿠다 씨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이라 평소처럼 견적을 내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죠. 그곳은 한적한 주택가 끝자락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집이 참 예쁘더라고. 대형 건설사에서 돈 좀 들여서 지은 티가 팍팍 났지. 의뢰받은 주택은 하얀 2층 집이었습니다. 철거라고 해서 낡은 폐가를 상상했는데 의외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집 같았죠. 고급스러운 서양식 외벽에 큼직한 대문, 정성 들인 정원까지 마당엔 넓은 데크도 있어 공을 많이 들인 집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다만 잔디는 손질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몇 년은 비어 있었던 듯했지만 리모델링만 하면 당장이라도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았습니다. 물건 보고 왔어. 근데 이거 진짜 부술 거야? 돌아오는 길에 후쿠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후쿠다 씨는 대답보다 견적 금액부터 재촉하더군요. 평소답지 않은 급한 반응에 의아해하며 카도다 씨가 말했습니다. 부지 넓이나 건물 규모를 보면 350만엔은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 200만엔 정도로 좀 해줘. 200만 그건 너무 무리야. 안에 남은 가구며 침까지 다 치우려면 아무리 싸게 잡아도 300만은. 그럼 250만. 제발 250만엔으로 부탁하네. 거절하려던 찰나 후쿠다 씨의 절박한 목소리에 무언가 사정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신세를 지던 사이였기에 카도다 씨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 후쿠다 씨한테 받은 도움도 있으니 이번엔 내가 양보할게. 후쿠다 씨는 연신 고맙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카도다 씨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죠. 이유나 좀 들어보자는 말에 후쿠다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카도 씨, 속이려던 건 아니야. 견적 낼 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실은 거기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곳이야. 기억나? 아, 설마 거기야? 그곳은 카도다 씨의 동네에서도 유명했던 일가족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장이 출장을 간 사이 아내와 두 아이가 강도에게 살해당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범인은 빈집털이 전과자였는데 집이 좋아 보여 부잣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가족들을 묶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당황한 범인은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했고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그 참혹한 광경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범인은 나중에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남겨진 남편의 삶은 무너졌죠. 그래서 의뢰인이 바로 그 살아남은 남편이야. 남편 타미야 씨는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결국 집을 허물고 땅을 팔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후쿠다 씨는 그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라는 사정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카도다 씨는 결국 수익을 포기하고 처음 제시했던 200만엔의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장에서 타미야 씨를 만났습니다. 해체 전 확인 절차를 위해서였죠. 집 안은 사건 당시에 흔적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타미야 씨가 혼자서 다 치웠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정말 싫습니다. 거실에서 등을 돌린 채 나직하게 읊조리던 타미야 씨의 목소리가 카도다 씨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한 달 뒤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철거는 무작정 부수는 게 아니라 내부 자재를 먼저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업 첫날부터 타미야 씨가
현장에 나타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니 물러나 있으라고 해도 그는 장소를 옮겨가며 묵묵히 집이 뜯겨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중장비가 투입되는 날이 왔습니다. 카도다 씨는 여느 때처럼 현장을 지키던 타미야 씨에게 이제 건물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드디어 집이 사라지는군요. 타미야 씨는 아쉬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포클레인의 거대한 버킷이 2층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옥의 절반 정도가 허물어졌을 때였습니다. 으아... 등 뒤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타미야 씨가 미친 듯한 기세로 무너져 내리는지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타미야 씨 위험해요. 멈춰요. 카도다 씨가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포클레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벽을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야, 멈춰. 당장 멈추라고. 카도다 씨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엔진 소리에 묻혔던 목소리를 들은 작업차가 장비를 멈췄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니? 방금 사람이 안으로 뛰어 들어갔잖아. 작업차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이요? 못 봤는데요. 카도다 씨는 주변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장난해? 아까부터 저 입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던 타미야 씨 말이야. 그 사람이 방금 비명을 지르며 들어갔다고. 현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현장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업자 전원이 그를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카도다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매일같이 현장을 지키던 그 남자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건물에 매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수색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까 한 경찰관이 카도다 씨를 불렀습니다. 저기 집주인 타미야 씨라고 하셨죠? 그분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네, 분명히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기괴한 표정을 지으며 서리를 뒤적였습니다.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집주인 타미야 씨는 3주 전에 이미 자살하셨습니다. 인근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카도다 씨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타미야 씨는 철거 계약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후쿠다 씨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철거 대금은 계약 직후 이미 입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도 수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그렇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곳은 처음이었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이었을까? 죽어서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던 거지. 말을 마친 카도다 씨의 표정에는 공포보다 안쓰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후 그 땅은 평탄화 작업을 거쳐 대형 건설사의 빌라 사동이 들어섰습니다. 워낙 인기 지역이라 금방 완판되었지만 이상하게도 1년이 채 안 되어 두 가구가 집을 팔고 나갔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얼마 못 가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동 중 2동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건축 전고사 같은 걸 꽤 따지거든. 그 땅에는 타미야 씨의 아닌지 아니면 애초에 그 땅 자체가 문제였는지 몰라도 뭔가 분명히 있었던 거야. 카도다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맥주 잔을 비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철거업체 사장인 카도다 씨는 지인 후쿠다 씨의 부탁으로 일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 철거를 맡게 되었네요. 집주인인 타미야 씨는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서 철거 과정을 보았는데요. 철거 마지막 날 건물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집주인을 비명을 지르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카도다 씨를 제외한 아무도 집주인을 보지 못했죠. 경찰이 와서 말하길 집주인은 이미 3주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카도다 씨가 여태까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귀신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공포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